있다고 합니다. 제가 동암중학교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성원들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똑같습니다. 기존의 학교나 혁신학교나 구성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관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인 학교 문화로 바뀌어 나가는 속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 교사와의 관계, 교장과 학부모의 관계, 모든 관계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변화 속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냐. 사회에 나가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평생 살 수 있다는 말도 있듯이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맺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한 교육은 먼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인천의 곳곳을 누비면서 그 원도심과 신도시의 그 과밀학급 해소도 굉장히 요구가 많았지만은 두 번째로 요구가 많았던 것이 안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안전사고 그리고 유해환경. 유해환경 굉장히 다양합니다. 먹거리서부터 해서 교통안전 환경부터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런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공약상을 만들었는데 안전한 등굣길 지원, 생존 수영, 생존 교육도 체험형 안전교육, 미세먼지 없을 수는 없겠죠. 미세먼지를 대비하는 안전학교, 또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 건강 환경, 그리고 내진 보강이나 화재 안전 점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네, 가게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해환경님 미세먼지를 얘기하셔서 어느 구에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 모르는데 미세먼지 제로 이렇게 슬로건을 내셨더라고요. 미세먼지 제로는 전 세계 어디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를 구의원인지 시의원이 내셨길래 참 저 양반이 그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도 후보님도 유해환경 얘기하셨는데요. 도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안전한 그 환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마지막 답변해 주세요. 가장 안전한 환경이라는 의미가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 학생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안전한 그 환경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 학교에서의 생활과 여기서 가장 안전한 거를 뭐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위험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안전한 것을 안전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학부모님들이 제가 다니면서 만났던 학부모님들은 그 교통안전 학교 앞에 그 안전한 등굣길 이거를 가장 많이 염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그 비산먼지를 비롯해서 그 공사장에서 이렇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따로 이렇게 왕따당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 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3부, 2부 모두 끝내겠습니다. 곧바로 시간이 지금 40분 나왔습니다. 사실 10분 오버되는데 40분 동안 포스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어떻게 했죠? 현장 질의 받겠습니다. 네, 지금 각 자리에 저희가 종이와 펜을 놔드렸어요. 지금 쭉 후보님들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 궁금하신 부분을 그 A4지에 지금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앞으로 비행기를 접으신 분들은 저희가 문제 하나 듣고 동시에 날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날 날리는 행사를 갖고 그 앞으로 다 모이면 여기 단상 위로 저희가 다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접으시는 사이에 저희가 후보님들한테 질문 하나,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개만 할까요? 제가 하나 그럼
선택하겠습니다. 예, 포스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법에는 교육 이념을 홍익인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진보 또는 보수들 후보들께서 표방하시는 어떤 관련을 갖고 있을지 생각해 두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와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도훈 모두 차례인데. 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민주시민교육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 촛불에서 경험했듯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권한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촛불정부를 탄생시켰고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인천이 민주시민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홍익인간의 이념과 세계 시민 교육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인천은 공항 그리고 뱃길, 땅길 세 가지의 아주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그런 세계 시민 교육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한중일 관계 전문가를 좀 만들면 이제 앞으로 한중일의 관계 전문가가 곧 세계 전문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1분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1분 내로 1분 정도로 압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사실 질문한 분의 질문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교육일 이념에 홍익인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보 보수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교육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보와 보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보수와 진보는 보수는 변신이 좀 느리고 진보는 변신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소위 그 변신에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끊임없이 변신을 했거든요.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변신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글로벌 세계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나의 위치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리더는요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1970년대 박정희 시대 때 대통령의 리더십과 지금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르지 않습니까? 70년대에는 우리가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에 더 급급했다면 지금은 다른 차원에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다른 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한 번. 더 충분히 들어왔나요, 질문이? 다 잡으셨나요? 아직 안 잡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학교의 모든 문을 폐쇄하고서 정문만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아이들을 위한 안전조치인지 대안으로 효율성과 지역 특성, 학교 특성을 고려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엔 최 의원님 먼저 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바를 똑같이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공범을 사진 찍는데 다문화 학생을 한 사람을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암 초등학교인가요?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교문을 지키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그 학생이 점심시간에 나오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학생들을 안전을 한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다 차단하고 있는 게 이것이 결국 학생들의 안전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충분히 더 유연한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 안에 들어갈 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문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하대학교 같은 거는 완전히 담을 다 없앴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거든요. 주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지키냐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 차단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과 부모들이 생각하는 안전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1학년 학생들한테 학교 들어가니까 어때? 걔가 딸만 둘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언니는 다 만족한대요. 대답을 안 하는데 1학년 어린이가 뭐라 하냐면 상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을 안 주니? 그랬더니 언니 때는 상을 많이 줬는데 요새는 상을 많이 준다고 남발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을 주지 말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린 1학년 학생이 너무너무 저한테 좋은 답을 줘서 내가 교육감이 되면 다시 상을 많이 주는 거로 하겠다. 네가 제안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마무리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우님. 정문만 열려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하시죠. 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동안 한동안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 또 학교에서 진행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담장을 허물고 전부 다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학교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도로담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학교 안에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무단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안전으로부터 위협되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담장을 세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과거에 없었던 안전지킴이분이 또 문 앞에서 들어가는 분들을 다 통제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이거는 옛날 이제 기업 같은 데는 또는 사립학교 같은 데서 있었는데 자꾸 이제 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CCTV도 막 50대 70대씩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마무리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재 학교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학교가 학교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바깥의 지역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도 교육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교육 생태계 전체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구조로 바뀌어 나가면서 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함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2개 더 우리 8개 정도 생각했는데요. 이거 다 하고 나서 비행기 그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개 더 해보겠습니다. 이쪽 차례죠. 예, 아주 간단한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혹은 진학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주제처럼 나오긴 했지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우님 차례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진학과 관련돼서 한동안 원래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은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을 통해서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줬었는데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근무를 했었던 그 시절이 한 1990년대 중반서부터 2000년 중반까지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직업교육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학 진학에